세계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하는 관광객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유럽의 박물관은 입장을 제한하고 동남아의 휴양지는 입국을 거부하며 세계의 유명 관광지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들이 몰려오자 천년의 전통은 사라지고 깨끗한 자연은 쓰레기로 뒤덮였으며 평화로운 일상은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보물섬 제주도가 그들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여행작가 세이케 키코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이곳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왔어요. 제가 어렸을 적 처음 제주도에 왔을 때의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는 성산 일출봉에서 맞이하는 일출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요. 오키나와의 바다도 아름답지만 제주도의 에메랄드빛 바다는 더욱 청량하고 깨끗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해녀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물속에서 작업하는 해녀들의 모습을 보며 일본의 아마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해녀들과 인터뷰를 했던 것도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70대 해녀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한데 바다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역사라고 하시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해녀 박물관에서는 그들의 고된 삶과 투쟁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낸 해녀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그리고 한라산은 제가 제주도 올 때마다 꼭 한 번씩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죠. 가을이면 단풍이 절경을 이루고 겨울에는 하얀 설경이 장관을 이룹니다. 일본의 후지산이 웅장하다면 한라산은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산이에요. 특히 어느 겨울날 한라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억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영하의 날씨에 바람이 매서웠지만 구름 위로 솟아오른 백록담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설경에 둘러싸인 분화구와 그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는 제가 본 어떤 산의 모습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주도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급증으로 인한 변화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새벽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시끄러운 말소리로 고요함이 깨지고 해녀들이 일하는 바닷가는 관광객들로 분벼 물질 작업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녀들의 탈의장 앞에서 무분별하게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도 있다고 해요. 중국인 관광객 급증 이후 제주도의 매력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중국인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13억의 인구를 가진 대국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우리의 관광객이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오히려 인도나 방글라데시 관광객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매우 질서 있는 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한 관광객은 심지어 중국인들이 없으면 제주도 경제는 파탄날 것이라며 오만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우리가 쓰는 관광 비용이 얼마인데 이런 취급을 받느냐. 중국인들 덕분에 제주도가 발전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돈을 내고 여행하는 것이니 무엇을 하든 자유다라며 거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무례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양 관광객들도 시끄럽게 구는데 왜 중국인들만 지적하느냐. 다른 아시아 국가 관광객들은 우리보다 더 심하다. 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어떤 경제력도 그 어떤 관광 수입도 기본적인 예의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순 없으니까요. 돈이 있다고 해서 남의 나라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실 우리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교토의 전통거리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하코네의 온천은 그들의 무질서한 행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오키나와의 푸른 동굴은 지나친 관광객으로 산호초가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음성 제출 의무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관광 수익 측면에서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력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2019년 일본에서만 1조 7,704억엔의 소비를 기록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교토의 한 노인분은 관광객들로 인해 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호소하시더군요. 제주도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일본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주도의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해녀들의 숨비소리가 들리던 바다에서 이제는 관광객들의 소음이 더 크게 들리고 올레길의 고요함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즐기던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관광 문화의 차이였는데,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태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관광객들과도 달랐어요. 성산 일출봉 매표소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어요.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무리지어 새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현지 직원들이 중국어로 된 안내문을 보여주며 질서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주도 곳곳의 편의점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먹다 남은 컵라면, 물병, 아이스크림 포장지 등이 테이블과 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외부 쓰레기까지 가져와 버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중국어 안내문, 다 먹은 음식은 정리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우면 옆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가 무색할 정도였죠. 관광공사 통계를 보니 올해 4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4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8%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급격한 증가와 함께 문제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일본의 교토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청수사와 같은 고찰에서는 사진 촬영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진을 찍는 일이 빈번하며 기모노를 입고 관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그리고 서귀포 올레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더욱 고통받고 있었어요. 과일을 시식한다며 너무 많이 먹거나 값을 깎으려고 과도하게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들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상인분은 물건을 팔고 싶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털어놓으셨어요. 대만 자유시보에서는 제주도, 중국 섬되나? 라는 우려 섞인 기사를 내보냈다고 해요. 2008년 무비자 여행이 허용된 이후 제주도가 순식간에 중국인들의 관광지가 되어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중문관광단지의 한 호텔 지배인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객실을 엉망으로 만들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타워를 가져가는 것은 기본이고 용품을 통째로 챙겨가는 경우도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객실 내 전기주전자로 라면을 끓여 먹고 그대로 방치하는 일도 많다고 해요. 한 편의점 점주님의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매일 아침 청소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중국어로 안내문을 붙여도 소용없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관광 문화가 완전히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듭니다. 일본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적절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관광 수입 측면에서는 중요한 고객이지만 문화와 전통이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은 자연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이 하루하루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용두암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더욱 충격적인데, 용을 숭상하는 중국인들이 제주도 대표 문화재인 용두암의 돌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심지어는 단단한 돌로 용두암을 깨서 그 파편을 가져가는 일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제주항과 제주국제공항의 보안 검색대에서는 매일 한 바구니씩 이런 돌덩이들이 적발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용두암의 돌을 숨겨가다가 제주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되자 아픈 척 연기를 하며 소동을 피운 사건도 있었어요. 현지 상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용두암 바로 아래까지 내려가 돌들을 마구 가져간다며 가져가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해봤지만 막무가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키나와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8천만 원 상당의 렌터카를 바닷물에 주차하고 차 위에서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어요. 마야코지마시 사와다 해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자연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였죠. 렌터카 업체 대표는 바닷물에 들어가면 폐차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당사자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등산로 이탈, 쓰레기 투기, 희귀식물 채취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백록담 주변에서 사진을 찍겠다며 보호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단속이 있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죠. 이런 문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쓰면서 관광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이런 태도로는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관광 수입에만 집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문화재 파괴와 환경오염이 일어날 것 같아 우려됩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제재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연환경 파괴에 이어 제주도의 전통문화마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동문시장의 변화도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는 제주도 특유의 정겨운 시장 분위기와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 그리고 전통 음식의 향기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중국어로 호객하는 소리만 귀에 들어옵니다. 시장을 둘러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20년째 제주 특산품을 팔고 있다는 한 상인은 체감상 중국인 관광객이 배로 늘어서 지난 2월 중국인 직원을 고용했다며 전통시장에도 중국인 손님이 90%라 하루 종일 한국말 듣기가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 대비 766.5%나 증가했다고 하니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제주도 골목마다 중국어 간판이 넘쳐나는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가격을 위안화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상점에서는 직원과 한국어로도 소통이 안 되어 번역기를 써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제주의 맛있는 전통 음식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29년 전통의 한 일식당 사장님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주중 저녁 예약도 꽉 찼는데 요즘은 중국인을 못 잡으면 장사가 아예 안 된다며 마라소스를 첨가하거나 튀김류를 늘리는 식으로 메뉴를 변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무력감이 저까지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뼈해장국 전문점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도 잊을 수 없어요. 점심시간에 9개 테이블 24명의 손님 모두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주인분은 매출의 80%가 중국인 손님이라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메뉴라 주변에 비슷한 가게만 5곳이 더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제주의 맛집 골목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춰 획일화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결제 시스템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중국 결제 시스템이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문시장과 서귀포메이롤레 시장의 알리페이 결제액이 3월 1,700만 원에서 5월에는 2억 5천만 원으로 폭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택시기사들의 이야기는 더욱 우울했습니다. 29년 경력의 한 기사님은 중국인 대상 장거리 운행만 받는 기사들이 있어서 내국인들은 택시 잡기가 힘들다며 야간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공항 손님만 받아도 연봉 5천에서 6천만 원은 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변화들은 제주도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요. 오키나와의 경우 관광객을 위한 상업구역과 전통문화보존구역을 엄격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무분별한 중국화로 인해 고유의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김남조 한양대 교수의 말씀처럼 중국 관광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매우 위험해 보여요. 만약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관광객이 줄어들면 서울 명동처럼 제주도 전체가 텅 빈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가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주도의 문화적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더욱 마음 아픈 것은 한때 한국인들의 로망이었던 신혼여행지로서의 명성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30년 전만 해도 제주도는 신혼부부들의 천국이었어요. 봄이면 유채꽃 핀 들판을, 여름이면 에메랄드빛 바다를, 가을이면 억새 물결을, 겨울이면 한라산의 설경을 배경으로 수많은 커플들이 사랑을 키워갔죠. 특히 중문 관광단지의 고급 호텔들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낭만적인 풍경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니 작년 한 해 제주도를 찾은 한국인이 1266만 명으로 전년 대비 8.3%나 감소했다고 해요. 올해 상반기에도 592만 명으로 8% 더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상반기에만 69만 명에 달해 작년보다 766.5%나 증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요즘 한국의 신혼부부들은 제주도 대신 다양한 해외 여행지를 선호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베르사유 궁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운하와 로마의 콜로세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처럼 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유럽을 찾는 부부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변화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문제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예요. 한 중국인 부부가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5일 동안 물 120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전기 제품을 켜둔 채 창문을 열어두고 보일러까지 작동시켰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84만 원에 달하는 공과금을 청구하자 오히려 계속 문제 삼으면 중국 대사관에 연락하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행동들이 제주도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제주도의 특급 호텔과 펜션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객실에서 고성방가를 하며 심지어 객실 내 취사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한 호텔 관계자는 중국인 투숙객이 있는 층에서는 다른 손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고 토로하더군요. 특히 최근에는 호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건이나 슬리퍼는 물론이고 드라이기와 같은 전자제품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한 리조트 매니저는 객실 점검 시간이 평소보다 3배 이상 걸린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주의 한 웨딩 플래너는 예전에는 제주도 호텔 웨딩을 문의하는 커플이 많았는데 지금은 호텔 분위기가 달라져서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장 근처 객실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묵을 경우 소음 문제로 결혼식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도가 완전히 중국인들의 섬이 되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자 개방이 과연 옳은 정책이었는지 의문이 드네요. 오키나와도 한때 비슷한 고민이 있었지만 관광객 수를 적절히 제한하고 문화를 보존하는 정책을 펼쳐 지금의 품격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제주도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당장의 관광 수입보다는 제주도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최근 중국 정부는 문명 관광 캠페인을 내세우며 자국민들의 해외 관광 매너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는 실효성 없는 구호에 그치고 있어요. 실제로 스위스의 루체른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과 현지 식당 위생 규정 무시로 인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입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죠. 이런 사례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둘씩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제주도도 이제는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보다 강력한 규제와 제재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관광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개별 관광객 위주로 정책을 전환했더니 관광지의 품격이 크게 높아졌어요. 단체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이 줄어들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관광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제주도도 이제는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프리미엄 관광지로 거듭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은 관광객 수가 줄었음에도 관광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문화재 훼손이나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해요. 현재는 법규를 위반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은 더욱 무분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벌금 제도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 쓰레기 투기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문화재 훼손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벌금과 함께 입국 제한 조치까지 도입해야 해요. 처벌이 약하니 그들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입도 제한 제도의 도입인데요. 하루 관광객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야 해요.
예약 없이 무단으로 입도하는 관광객들은 과감히 돌려보내야 합니다. 세계 유수의 관광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에서도 이제는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주도의 현 상황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한때는 신혼부부들의 달콤한 추억이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무질서와 혼란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특히 중국 자본에 의존하다 보니 제주도의 정체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인들의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제주도 경제를 살리고 있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런 그릇된 인식이 계속되는 한 제주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한다면 제주도는 다시 품격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섬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주도의 미래에 작은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년 찾아오는 1,300만 명의 관광객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도는 무분별하고 오만한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제주의 전통과 자연,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은 그들의 이기심 속에 파묻혀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질서한 중국인들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될 우리의 제주도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